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2월 20일 1월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오늘 1시 반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이 기자회견이 공개가 됐을 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는구나. 지금 이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뭔가 결심을 했구나.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든지 방안을 내놓든지 그전에 일주일 전에 제시를 했던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이것은 윤석열 후보 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조건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을 하든지 윤석열에게 만남을 제안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여튼 이 단일화에 가깝게 가는 쪽으로 어떤 제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협상 결렬을 선언을 했습니다. 단일화 협상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했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자, 책임을 막 떠넘깁니다. 야권 단일화 제안은 그리 오래 판단할 일이 아니었다. 제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오던 방식대로 경선해오고자 했다.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하자, 100%. 그러면은 역선택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 대선에서, 본선에서 이재명과 경쟁을 했을 때 안철수가 아무래도 약하겠죠. 지금 지지율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40대 8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약한 안철수를 민주당 지지층이 역선택을 해서 본선에 올려놓으면 그러면은 안철수와 이재명이 맞붙었을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그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 방식대로 하면은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야권 후보,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 서울시장 때 했던 방식 그대로다. 그걸 왜 국민의힘이 거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안철수와 오세훈의 지지율이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율은 4배,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이 택도 없는 그런 제안을 해놓고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무대응과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통해 제1야당은 단일화 의지도 진정성도 없다는 점을 충분하게 보여줬다.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며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뻔한 수법을 또 썼다. 자, 이거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을 비롯해서 몇 사람은 조롱을 하고 했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그러면은 안철수가 모든 것이 본인이 그런 제안을 하면은 그런 반박도 없이 그냥 술술 넘어갔을 가리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겠죠. 어떤 난관은 다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돌파를 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몫인데 일주일 동안 본인을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했다. 그래서 나 못하겠다. 자, 일주일 그 사이에 이 본인 안철수 캠프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죠. 유세버스 운전기사 한 분과 또 지역 선거 책임자 한 분이 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소를 지켰고 빈소를 지키다가 어제 겨우 이 발인을 하고 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부인과 함께 의료봉사를 하면서 활동을 재개한다. 바로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안철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을 마친 어젯밤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더 기다린다는 것은 저 자신은 물론 저를 아껴주는 당원 동지들과 전국 지지자분들께 모두에게 모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협상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새로 돌아오는 한 주가 협상의 골든타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돌아오는 1월 27일까지가 협상 시간입니다. 그때 28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고 나면은 안철수가 그 이후에
윤석열 되든 안철수든 그 이후에 후보 단일화로 한 사람이 사퇴해도 투표용지에 그대로 찍히죠.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그 무효표가 막 대량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단일화해서 사퇴했는데 그 투표용지에 넣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 사퇴 안 한 걸로 아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신경 써서 보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철수 지지하던 사람이 안철수 그대로 찍고 하면은 이건 무효표가 되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일주일이 정말 마지막 그 골든타임이다. 골든 위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자, 저는 상을 어젯밤에 다 마쳤으니 더 이상 결론 기다리지 않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더 나은 정권교체, 그 서울시장으로 나설 때도 본인이 원래 대권에 나가지 않고 서울시장에 하는 것을 뭐 정권교체를 위한 그런 뭐 결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대권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안 돼서 다시 대권에 나올 때도 정권교체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정권교체라는 것이 더 큰 대의죠. 큰 그 목적인데, 지금 뭐 단일화도 그 전에 일주일 전에 그 툭 던져놓을 때 뭐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툭 던져놓을 때 그때도 단일화 결심을 한 계기를 더 나은 정권교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윤석열이 받지 않았다고 협상 결렬을 선언을 하면서 또 이 서운함 윤석열 주변 참모들에게 대해서 막 악감을 막 털어냈습니다. 야, 물론 뭐 참모들에게 악감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이준석이나 이런 쪽에.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결실을 얻어내는 것이 정치력이죠. 자, 그런데 본인은 어떤 뭐 꿍꿍이 속이 있는지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오늘 발표된 일단 모든 책임을 윤석열 후보에게 떠넘기면서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더 좋은 정권교체가 목표라고 하면서 자기 요구 들어주지 않는다고 결렬 선언을 하는 그 무책임인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시면은 자, 안철수가 지금 8%입니다. 박스권에 같이 있습니다. 어느 조사를 보든지 간에 지금 10%가 안 됩니다. 오늘 리얼미터에서는 윤석열이 42.9, 이재명이 38.7, 그래서 오차범위 밖에서 4.2%포인트로 윤석열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8%를 가지고 있으니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해지죠. 그런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 없어도 윤석열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 오늘 안철수가 윤석열을 맹렬하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아마 윤석열을 때리면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과 지지율이 안철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 10% 아니면 15% 정도 득표를 하면은 이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습니다. 15% 이상이면 100% 보전받고 10% 이상 득표하면은 50% 보전을 받죠. 그래서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아서 다시 곧 있을 지방선거에 국민의당 세력을 키워서 나가겠다 이 생각인지 몰라도 이 상황에서는 뭐 어쨌든 정권교체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데 그것을 안철수가 본인이 정권교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낮추는 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윤석열을 때리면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텐데 당장 내일 첫 번째 법정 TV 토론이 있습니다. 법정 TV 토론이 있는데 아마 내일 TV 토론에서부터 윤석열을 때리기 위해서 오늘 서둘러 이렇게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TV 토론에서 막 지지층이 겹치는 윤석열을 때려서 본인의 득표, 그러니까 지지율을 다시 두 자릿수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협상 결렬을 선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은 과연 완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런 또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송 광고를 이번에 안철수는 전혀 안 합니다. 방송 광고가 상당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죠. 본인이 원래 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방송 광고는 당연히 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겁니다. TV 최근에 그 선관위가 TV 방송 광고와 라디오 방송
그 연설, 방송 연설이죠. 방송 광고가 아니고 방송 광고는 별개고 이 후보가 나가거나 아니면 연설에 나가서 방송 연설을 하는 거 있죠. 한 20분 동안 하는 거. 방송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TV, 라디오, 방송 연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쪽은 신청도 안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 12회, 연설은 22회에서 34번이나 신청을 했고 34번 하겠다고. 윤석열 후보는 본인 11회, 연설은 11회 해서 22번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17년에 보면은 2017년 대선 때 나와서 그때 안철수가 지지율이 높았죠. 그래서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TV 연설에, 라디오 연설에 올인을 했습니다. 본인과 연설원이 22번씩, 무려 44번, 44번은 최대치입니다. 선관위에서 허락하는 44번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선거 비용 때문이죠. 이 TV의 한금 시간대에 한 20분 동안 연설을 하려면은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도 억 단위가 들어가고 라디오도 수백,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7년에 안철수가 44회 했을 때 총 들어갔던 돈이 1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도 승산이 없을 거라니까 그때는 100억이 들어갔더라도 득표를 21.4%를 했기 때문에 15% 이상이면 전액 보존을 받죠.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불투명하니 이거 안 합니다.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15%까지 득표를 해서 전액 보존 받을 가능성도 없으니까 이 TV, 라디오 연설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끝까지 완주를 해서 뭐 정권 교체가 되든지 말든지 나중에 지방선거를 뛰고 그 다음 대선을 노리겠다. 자, 이런 구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환호성을 울리겠죠.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를 무산시키는 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이재명. 그런데 이렇게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 결렬을 딱 선언해 주니 완전히 지금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역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부터 안철수가 윤석열의 공격수로 나설 거라는 걸 오늘 막 예고를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악감을 막 드러냈죠. 자,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일화라는 이런 것이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안전판이 일단은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까지 그리고 또 투표용지를 인쇄하더라도 만약에 그 이후에 단일화가 돼서 한 사람이 사퇴를 하면은 이 투표소마다 각 투표소마다 안목의 후보 사퇴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자, 그런 그 마지막까지도 어떤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오늘 안철수가 이렇게 강하게 이 윤석열을 비판을 한 이 상황에서는 안철수가 또 말을 바꾸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철수의 선택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본인에게나 아니면은 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에게나 본인에게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고 유권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선택을 오늘 발표를 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